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벡터에 대해서 들어가고, 지난 시간에 벡터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큰 틀에서 살펴봤어요. 핵심은 벡터라는 놈은 막대기가 아니라 뭐냐면 새로운 수다. 그래서 대수 단원의 구조를 따른다 라는 관점인데, 이렇게 대수 단원에 대한 구조가 명료하게 머릿속에 있고 그를 바탕으로 예습을 했을 때 벡터라는 설명을 읽으면서 선입관, 화살표가 붙은 짝대기다 라는 선입관을,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이해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다라면 벡터가 새로운 수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어렵진 않고, 이 관점이 벡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한번 봅시다. 제호, 벡터의 정의. 벡터의 구성 요소 말고 벡터의 정의. 옆에 다시 제호. 그러니까 지훈이 같은 경우 95점에 답변이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 확인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자, 지훈이 수정해서 답변해 볼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수라고 했는데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이란 놈이 수가 가지는 속성 중에 하나이거든. 그래서 이 정의로부터 시작하는데, 우선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크기만 가지는 걸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라고 구분을 한다.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거든. 그 개념에다가 방향이 추가돼서 또 새로운 수가 등장을 하니까 구분하려고 이름을 새로 붙인 게 스칼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면. 그래서 크기와 방향 두 개의 요소를 합친 게 기하적으로 표현했을 때 뭐가 되느냐면 유향성분이라고 해요. 단 유향성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교과서가 있고 아닌 교과서가 있는데, 따라서 공통이 아니므로 교육과정에 공식적인 명칭이라 할 수는 없고 수학계에선 사용하는 놈이니까 알아둬야겠어요. 성분은 뭐? 성분은 두 점이에요. 두 점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뭔가? 성분이죠. 저분이 없는 두 점 뭐 성분. 성분은 뭐 두 점 새끼야. 그런데 우리가 두 점에 대해서 배운 단원이 있어요. 무슨 단원이죠? 무슨 단원이죠? 두 점에 대해서 배운 단원, 수직 이등분선이 단원이니? 뭐죠, 선생님? 평면 좌표가 되겠어요. 평면 좌표.
그래서 평면 좌표 단원에서 좌표 대입을 빼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거리. 앞에 뭐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내분과의 분. 앞에 뭐부터? 선분의 내분과의 분. 이 선분이 수직선 위에 있는 경우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지. 그 두 점에서 배우는 단원이 그 평면 좌표 단원이거든. 그래서 이 평면 좌표 단원은 이 벡터라는 평면 좌표. 이게 지금 단원 이름이 좋은 거예요. 수학하. 하가 아니고 산. 이 단어는 좀 중요하겠어요. 이 벡터라는 단원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두 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거리. 거리가 뭐야? 여기서 말하는 크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유향이라고 되어 있죠. 유향. 유향선분이란 지금 두 점이잖아. 두 점이니까 이게 뭐야? 점과 점. 그런데 방향이 있다. 두 점 사이에 방향이 있다. 선분이고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다.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됐고 여기가 이제 핵심이거든. 자, 다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에서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했어요. 수학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생각을 하는 거고, 수학적인 관점, 즉 이론이 없는 사람, 구조가 없는 사람들은 크기와 방향은 그냥 크기와 방향이 되겠어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수준의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사느냐, 요 수준의 단순한 이미지 수준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네 삶의 질을 가르겠어요. 핵심은 양이 되겠어요. 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양. 양의 반대적인 개념이 뭘까? 그거거든. 양의 반대가 있나? 소? 말? 안 웃기고? 씹을. 그죠? 지금 당황했어요, 씹을. 그죠? 이걸 리액션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지? 아이씨. 졸라 당황스러워. 양의 반대 개념이 뭐냐? 이것도 이제 관점인데, 이런 거죠. 양에 해당되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한다. 기수. 기수가 영어로 뭐더라? 카디널 넘버? 내 알게 뭐야, 씨발. 이런 거지. 카디널 넘버. 카디널이 뭔가 기본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본적인 구성 요소. 카디널 넘버. 기수 말고 무슨 수? 무슨 수? 옆에? 서수죠, 서수. 서수는 영어로 뭐죠? 알게 뭐야, 씨. 서는 뭐죠? 순서죠, 순서. 서수. 서수가 이제 뭐냐면, 오디널 넘버. 오더가 순서잖아. 오더하면 10. 명령밖에 모르는 중딩 수준 아니겠죠? 오더, 명령.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자랑할 수 있을 때 자랑. 그런 기회가 흔하게 인생에 오는 게 아니니까 서수. 그러면 양에 해당되는 게 기수라면 서수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이거거든. 뭐냐면 바로 위치다. 방향과 위치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연결시켜서 알아두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는 칼같이 구분이 돼야 돼. 어쨌든 방향이야. 저기 양이야, 양.
그래서 양에 반대되는 개념을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양은 결국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말은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양은 뭐가 없어? 위치가 없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술을 여기에 대응시키고 기술을 여기에 대응시킨 게 이해가 가나? 이해가 갔다라면 이게 위치가 있다. 그러면 서는 순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순서 무관. 그게 뭐죠? 순서 무관이? 그게 집합과도 연관이 되겠죠. 아무튼 위치가 무관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를 정의하고 그랬는데 뭐죠? 제목이 연산이잖아. 수를 정의하고 연산이 뭐가 있니? 덧셈, 뺄셈, 실수배, 내조. 뭐 예습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얘를 더하세요. 더해. 뭔 말이야? 이거 더할 수는 있지 당연히. 뭐 정의 중에 수 말고 이제 뭐 상등의 정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런 거야. 뭔가 이렇게 제시된 거에 무질서하다. 이런 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무질서하다라고 하면 이제 뭘 하기 힘들어지느냐 하면 연산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 당식단은 지금 올해 중3 되는 애들 선행반을 개강을 했는데 거기서 당식의 정리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당식의 정리가 되어야 돼. 무질서하다. 정리라는 건 결국 오더를 부여하는 거잖아. 고장이 뭐죠? 고장났다. 뽀개진 거, 뽀개버린 새끼야. out of order인가? 그 문구, 구로 표현하면 out of, disorder?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의사소통이 되지. 됐다 싶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리라는 걸 해준다. 무질서를 정리라는 걸 해준다. 지금 이 정리는 교통정리, 물건 정리, 이게 아니라 참고로 뭐 당식의 정리 같은 정리. 당식의 정리를 왜 하는 거죠? 당식의 정리는 당식의 연산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지. 그래서 그 비율을 든 게 6분의 2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9분의 6은 얼마죠? 하면 그걸 54분의 최소 18이구나. 최소 공배수 10. 어려워. 자, 아무튼 18분의 뭐 쪼고 저쪼고 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6분의 1은 3분의 1, 9분의 6은 3분의 2로 바꿔서 하는 거지. 즉 정리가 된 게 분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기하 분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참고 당식의 정리. 하여튼 정리를 해야 이제 연산이 가능해지거든. 그럼 정리된 상태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우리 수업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스트럭처가 뭐죠? 구조지, 구조. 단순히 구조라고 적으면 되는데 구조라면 임팩트가 없어서 스트럭처, 구조보다 오히려 더 긴 영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자랑질이기도 해요. 자, 나는 스트럭처를 쓸 수 있다. 구조거든. 그러면 구조가 뭔데요? 구조가 이런 거야. 자, 정석을 펴봅시다. 벡터 단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첫 페이지가 63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향 성분이 떡 하고 등장을 했어요. 그 유향 성분이라고 돼 있지? 그 빨간색으로 밑줄 치세요. 위치에는 관계없이. 마지막 줄에 있죠? 마지막 줄에 윗줄. 위치에는 관계없이. 그리고 넘기면 이제 뭐 도형의 평행 이동 어쩌고 나와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도형의 평행 이동으로 이해하는 건. 그런데 그 옆쪽을 보면 뭐가 나오지?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육각형, 즉 육면체 이런 게 나오죠. 넘기세요. 넘기면 직사각형, 즉 육면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게 나오죠. 넘기세요.
넘기면 이제 뭐 직육면체, 평행사변형, 사면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70페이지, 71페이지. 그죠? 넘기세요. 그러면 사각형이 등장을 해요. 그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예를 들어,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스트럭처다. 구조다. 구조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도형이죠. 이 도형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논증 기하를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네가 이제 벡터를 배우잖아. 벡터를 배우고 문제를 풀잖아. 그 문제를 푸는데 네가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 이 지식이 없으면 벡터를 배워도 말짱황이 되겠어요. 즉 논증 기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조금 전에 본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느냐면 대표적인 게 평면에서는 직사각형. 그걸 조금 한 게 평행사변형.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입체에서는 딸랑 나온 게 직육면체. 그런데 지금 보면 육각형도 있네. 정육각형.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 배워도 아무 의미가 없겠어요. 정육면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정삼각형 작도법.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떠오르지 않으면 말짱황이다.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해 갔나? 자,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죠? 정의에서. 벡터의 정의는 뭐냐? 벡터. 이거 벡터의 정의가 되겠어요. 벡터. 이 정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 크기와 방향은 요런 두 점이라는 유형성분으로부터 성분은 두 점. 두 점이라는 특별한 이런 단어로 연결이 되고 유형성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정석에서 봤다. 중요한 건 아니어서 파란색이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생각을 할 때 이런 거 이용해서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구조적 사고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지는 양이 핵심이다. 양은 머리에 위치가 없다. 위치가 없으므로 뭐 기본적인 문제사항이 질서가 없다. 그러니까 이를 질서를 갖추게 만들게 바로 스트럭처다. 이게 질서야. 도형이 질서. 그래서 도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말짱합니다. 논증 기하 다음에 뭐죠? 해석기하. 해석기하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뭐겠니? 벡터에서 하면은 바로 벡터의 성분이 되겠어요. 벡터의 성분. 이름이 성분의 번역이 뭐냐면 좌표를 벡터로 번역한 게 성분이거든. 1,2 성분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해석기하로 넘어간다고 그쪽에서. 그래서 이전에 네가 배웠던 구조들을 이용해서 벡터를 해석을 한다라면 벡터를 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없이 지금 여기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읽고 있다라면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제를 봤을 때 바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거죠. 이게 선생이 하고 싶은 얘기였고 두 번째. 그러면 정의에서 이거 벡터의 정의만 하느냐. 상등. 수의 구조에서 수를 정의하면 그 다음에 상등이지. 상등은 뭐냐? 상등은 뭐죠? 크기와 방향이 같다. 그러니까는 상등은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지. 함수의 상등. 두 함수가 같다의 정의가 뭐죠? 어떻게 했냐면 구성 요소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함수의 구성 요소는 뭐니? 세 개. 정의역, 공역, 대응 규칙. 그래서 정의역 같고 공역이 같고 대응 규칙이 같다. 대응 규칙이 같다를 교과서 용어로 표현하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 이퀄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 이퀄 gx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벡터에서 구성 요소는 뭔데? 저기 정의에서 제시했잖아. 크기와 방향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저기에서 내가 뭘 했었느냐면 크기와 방향을 쭉 가서 두 점이라고 했죠. 근데 두 점이 뭐야? 구분이 되죠. 두 점은 구분이 된다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유형이 뭘 의미하느냐면 순서상이에요. 순서상. 즉 1,2랑 2,1은 다르죠. 1,2랑 2,1은 다르다. 지금 선생님 말 이해가 안 나.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유형성분 두 점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점과 종점이 되겠어요. 그냥 두 점 하면 성분이 돼버리니까 유형성분은 시점과 종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다. 그런데 요거랑 좀 다르지. 얘는 이제 뭐가 되느냐.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어. 엄밀하면 시점과 종점의 관계가 같다. 위치 관계죠. 위치 관계. 위치 관계. 시점과 종점의 위치 관계가 같다. 그 위치 관계가 뭐냐? 평행이동이 되겠어요. 이 위치 관계가 평행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얼핏 넘겨봤을 때 평행이동이 나오죠.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으로 본다라면 벡터 뭐 이렇게 있죠. 유형 성분이 있어요. 기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벡터. 두 개가 방향이 같다. 즉 평행하고 두 개가 평행하고 위에 거는 유형 성분을 나타내는 화살표고 얘는 평행함을 나타내는 화살표고 그 다음에 길이가 같다. 그러면 뭐야? 두 벡터는 같은 벡터다. 이때 이제 위치 관계가 같다는 건 이 점에 대해서 얘의 위치, 이 점에 대해서 얘의 위치 관계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두 점은 뭐? 성분. 두 점은 뭐? 성분. 도형 이름은 뭐? 평행사변. 그래서 평행사변은 기본적인 스트럭처. 기본 스트럭처 얘기를 했잖아. 스트럭처 중에 기본이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뭘까? 제호. 옆에 뭘까? 잘했어요. 50점 정도가 되겠어요. 그냥 삼각형이죠. 삼각형. 왜 그럴까? 논증기하는 무슨 기하? 삼각형 기하. 그래서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이 벡터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형이 되겠어요. 꼭 직각일 필요는 없었지만 삼각형 중에 가장 특징이 게 직각삼각형이죠. 지금 뭐 했느냐면 정의에서는 두 가지. 벡터라는 수의 정의와 수를 정의했으니까 상등을 했다. 그리고 각각을 그냥 크기와 방향을 가지느냐. 그 다음에 크기와 방향이 같다. 이렇게 읽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생각이란 걸 해봤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정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면 두 벡터가 같다. 두 벡터의 구성 요소가 크기와 방향이다.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게 함수의 상등과 같은 구조다. 정리하세요. 선생이 알매 4단계를 언급하면서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구조, 네 번째 체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뭐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제 그 얘기를 이용을 하죠. 특히나 고1이 중요한 게 고1 내용, 수학적 경험, 고1에서 배운 지식이라기보다는 그 지식을 배우면서 가진 경험. 예를 들면 두 함수가 같다. 의 정의가 정의역 같고 공역이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 = gx
이때 두 함수 f와 g는 같다고 하고 f equal g라고 쓴다 라는 지식이 아니라 뭐 경험이 뭐죠? 두 개가 같다는 건 그 구성 요소가 같다. 그때 사용한 표현이 사람이 머리, 몸통, 팔다리가 있다. 그래서 머리, 몸통, 팔다리가 다 같으면 같은 인간으로 취급한다. 물론 이제 쌍둥이 같은 뭐 그런 클론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하려면 더 복잡한 구성 요소가 등장을 하죠. 머리, 몸통, 팔다리가 아니고 내장은, 지문은, 뇌는, 뇌의 활동, 패턴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 되죠. 구성 요소가 더 다양하게. 어쨌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켰거든. 경험이 뭐였지? 구성 요소가 같다. 그 경험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거든. 그리고 그 경험의 대상이 뭐였냐면 알매 4단계 중에 세 번째 구조였다. 자, 두 번째 벡터의 연산. 동그라미 1번이 정의, 그다음에 동그라미 계산인데 여기서 배우는 계산은 세 종류죠.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가 있어요. 덧셈에 대해서 알아둘 건 이거예요. 덧셈의 정의가 뭐죠? 뭐죠? 수직선이 나오면 안타까운 거지. 벡터는 기본적으로 수직선에서 다루지 않고 평면에서 다루지. 왜냐하면 벡터 자체가 이미 수직선, 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직선 두 점이잖아. 벡터가 시점과 종점.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1차원이라고. 1차원에서 연산을 하면 너무 단순해지죠. 그래서 2차원에서 한다. 덧셈의 정의는 이거예요. 뭔데요? 이게 A 벡터라 하자. 즉 기하로 정의. 이걸 B 벡터라 하자. 그럼 뭐야?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게 뭐냐면 정의가 되겠어요. 정의. 이걸 확실히 알아둔다. 그러면 네가 뭐 정석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삼각편법, 그다음에 평행사변형법. 그럼 평행사변형법은 정의가 아닌가요?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정의는 뭐야? 삼각형에서 한다. 왜? 삼각형 기하잖아. 그래서 삼각형. 이거나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삼각형에서. 그러면 정의가 삼각형에서 한다가 확실하게 알아둘 대상이 아니라 삼각형이 확실하게 알아둘 대상이지. 논증기하, 삼각형기하.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뭔가? 평행사변형은 이거지. 여기에다가 뭘 추가해서? 상등. 두 벡터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같다. 뭐가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같다. 그러면 지금 덧셈이 이거니까 어떤 구도에서 평행사변형 구도에서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를 이 벡터로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가 뭐냐면 얘랑 얘가 같다죠. 그러니까 이것 더하기 이거는 이것 더하기 이거다. 상등에 의해서. 이것도 정의에 의해서 이거다. 따라서 이것 더하기 이거는 이걸로 볼 수 있다. 평행사변형 구조에서. 기본 스트럭처가 되겠어요. 기본 스트럭처. 덧셈은 끝나겠어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만 본다면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AC 벡터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점으로 벡터를 표현했을 경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어거지로 맞춰놓은 그런 느낌이지. 이게 점이다. 이거는 뭐 상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이거 두 개를 구분하자. 그 다음에는 뺄셈이 되겠어요. 뺄셈의 정의는 뭐죠? A 벡터 빼기 B 벡터의 정의가 뭐지? 볼까?
뭘까? 뭘까요? 이년아. 얘 정의는 이거예요. 다항식의 정의와 똑같아요. 다항식의 정의. 다항식의 뺄셈의 정의가 뭐죠? 다항식 A와 다항식 B가 있다. A 빼기 B의 정의가 뭐죠? 모르죠.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왜냐면 다항식의 연산이거든, 제목이. 그래서 A 더하기 마이너스 B다. 덧셈으로 환원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그냥 통상적으로 읽는 거고, 얘를 어떻게 읽죠? B 벡터의 역 벡터. 이거 역 벡터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지. 뺄셈을 덧셈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한다. 1학년 때 또 어디서 나오지? 다항식의 덧셈 말고 유리식의 나눗셈. 유리식의 나눗셈의 정의가 뭐죠?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는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다. 이게 정의예요. 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정의하자. 그랬더니 수학적으로 다 말이 되더라.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마치 like 다항식의 뺄셈. 선생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아질 거예요. 앞에서 배운 내용과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수학이 그렇게 만들어진 학문이거든. 수학 자체가 이렇게 하면 빠른 이해가 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원래 수학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쳐고쳐 하면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역벡터지. 역벡터는 뭐로부터 올까? 0벡터로부터 정의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뭔데? 얘들을 합쳐서 보면 되지.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게 0벡터야. 그럼 이때 B 벡터를 뭐라고 정의하냐? A 벡터의 역벡터다. 이거를 B 벡터를 A 벡터의 역벡터라고 한다. 그러면 0벡터는 정의가 뭐니? 시점과 조공점이 일치하는 벡터. 또는 크기가 0인 벡터. 그래서 크기가 0이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0벡터에서 시작해서 역벡터. 역벡터를 하는 이유는 뺄셈을 정의하기 위해서요. 뺄셈을 정의하죠. 뺄셈을 좀 이따가 알아둘 것만 저렇게 간단하게 보고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0벡터와 역벡터라는 게 뺄셈을 위해서 뺄셈의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구나. 즉 뺄셈이란 덧셈으로 환원시켜 생각하고 이때 여기에